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56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56번을 보도록 하세요. 하수 처리에 관련된 침전 현상, 독립, 응집, 간섭, 안밀의 종류 중에서 간섭 침전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섭이라는 것은 사명 침전을 뜻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명 침전이라는 것은 침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침전지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집단체로 만들어집니다. 집단체로 만들어지면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바깥 이온이 마이너스 이온이거든요. 콜로이드 물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서로가 밀어내는 청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는 거죠. 반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온 자체가 이렇게 서로 교환이 일어나지는 못해요. 자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중간 부위에서 일어나는 게 특징이죠. 자, 가번에 보면 생물학적 처리시설과 함께 사용되는 2차 침전 시설 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침전지 중간 깊이에서 나머지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주변 입자들의 침전을 방해하는 중간 정도 농도의 부위에서 침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간의 침전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입자들은 서로 간의 간섭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변경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했죠. 자, 그리고 함께 침전하는 입자들의 상부에 고체와 액체의 경계면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래서 서로 상대 간의 상대적 위치를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정답은 답은 중요해요. 이 문제도.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현기성 소화조 내에서 pH가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pH가 낮아지는 원인입니다. 자, pH가 낮아지는 첫 번째는 유기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유기물의 과부하. 자, 그리고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유입된 경우,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 따라서 과도한 교반은 정상적인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답이 이제 문제에서 설명은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나번이 정답.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염소계 산화제를 사용해서 무해한 물질로 산화분해시키는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폐수는, 자, 염소계라는 것은 알칼리 물질이죠. 그래서 알칼리 염소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주로, 그러니까 알칼리성 물질과 염소를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알칼리 염소법이에요. 그래서 염소가 들어가서 처리하는 방법은 CN이 함유되어 있는 시안 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칼리 염소법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게 시안입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응집 과정 중에서 교반 역량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교반에 따른 응집 효과는 입자의 농도가 높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자, 교반에 따른 응집 효과는 입자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러면 응집이 잘 되는 거죠. 교반에 따른 응집 효과는 입자의 지름이 불균할수록, 자, 불균일할수록 좋다. 그 다음 교반을 위한 동력은 응결지, 부피와 비례한다. 교반을 위한 동력은 속도 경사와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 경사의 제곱에 비례하죠. 속도 경사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우리가 동력이죠. 왜 그러냐면, 자, 동력을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동력은 속도 경사치 곱하기 최적 곱하기 점성계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속도 경사 제곱에 비례하는 게 동력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향주 현기성 설러지사 USAB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 미생물 부착을 위한 여제를 이용해서 현기성 미생물을 설러지청으로 축적시켜서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나번 수리학적 처리 시간을 작게 할 수 있어서 반응조의 용량이 축소된다. 그리고 답은 폐수의 성상에 의해서 설러지의 입상화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답은 고형물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 고형물 및 미생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상향류 현기성 설러지상 같은 경우에서는 기계적인 교반이나 미생물 부착을 위한 여제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제를 이용하여 나오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됩니다. 여제가 필요 없어요.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6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삼각 위에서 외의 수두가 0.2m, 수로폭이 0.5m, 수로의 밑면으로부터 절단 하부점까지의 높이가 0.9m, 아래 이식을 이용해서 유량을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직각삼각위란 말이에요. 그럼 직각삼각위에서 유량은 직각삼각위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h밖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k 곱하기 h의 2분의 5성. 반면에 사각위어 같은 경우에서는 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죠. 폭과 h의 관계 있죠. 그래서 k 곱하기 폭 곱하기 h의 2분의 3성으로 표현해요. 자, 그리고 둘 다 단위는 미터의 3성 퍼 미니처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k 값이 안 주어지면 k 값이 안 주어지고 지금처럼 공식이 주어지면 삼각위어 같은 경우에서는 k 값이 얼마죠? 83에서 85의 값 중에 한 개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각위어 같은 경우에서는 k 값이 109에서 111 사이의 한 개를 쓰시면 돼요. 109를 쓰든 110을 쓰든 111을 쓰든. 그러면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굳이 k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필요 없어요. 실기에서는 모르겠지만 필기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따라서 지금 k 값을 계산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84.42. 지금 여기 보면 이 중간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k 값이 지금 여러분들 83에서 85 사이에 한 개 사용했어요. 여기서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계산된 k 값을 쓰고, 자, 그 다음에 h는 수두죠. 0.2m. 그래서 0.2m에 얼마? 2분의 5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1.51 미터의 3성 per minut죠. 그래서 정답에서 시간의 변화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기본식에 의거한 단위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정리를 잘해서 문제를 좀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2번 시료의 최대 보존 기간이 다른 측정 항목을 찾습니다. 그래서 28일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시한이 며칠이냐면 14일이에요. 자, 그리고 불소, 염소이온, 노말핵산 추출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보존 기간이 전부 다 28일이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 개수로의 유량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수로라는 것은 수로의 수면이 대기와 접하고 있는 수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번 수로는 될수록 직선이며 수면이 물결치지 않는 곳을 고른다. 그리고 나번 10m를 측정 구간으로 해서 2m마다 유수의 횡단 면적을 측정하고 산술 평균을 구해서 유수의 평균 단면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유속의 측정은 부표를 사용하여 100m 구간을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며 이때 실측 유속을 표면 최대 유속으로 하죠. 자, 여기서 100m가 아니고 몇 m예요? 10m 구간을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요. 그때 우리가 실측되는 유속을 표면 최대 유속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최대 유속을 계산하면 라번에 있는 것처럼 평균 유속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죠? 표면 최대 유속에 얼마를 곱하면 0.75를 곱하면 평균 유속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평균 유속이 나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최대 유속이나 몇 미터를 이동하는데 몇 초가 걸린다고 하면 실측 유속이 주어진다고 하면 또는 우리가 실제 유속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 값은 최대 유속이 되니까 반드시 최대 유속에는 0.75를 곱해서 평균 유속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차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에 PCB를 정량할 때 관련이 없는 것은, PCB라는 것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검출기는 어떤 검출기를 쓰죠? 전자포획형 검출기라는 ECD 검출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석영가스 흡수셀.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는 셀이 필요 없죠. 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액체를 주입해서 우리가 흑광도를 찍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리카겔 컬럼, 그리고 질소 캐리어 가스, 운반 가스가 필요하죠.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시험 기준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온수는 60에서 70도씨, 냉수는 15도씨 이하. 그리고 방울수라고 하면 20도씨에서 20방울을 첨가했을 때 1ml가 되는 것. 그리고 정밀이 단다고 하면 저울이 나와야 되죠. 반면에 0.1mg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정밀이가 아니고 정확히 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밀이는 저울, 정확히는 0.1mg. 그리고 시험에서는 물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류수 또는 정제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래서 팁에도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정밀이 단다고 하면 화학저울이나 미량저울을 이용해서 재는 것을 우리가 정밀이 단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밀이 들어가면 저울,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0.1mg이라는 것을 꼭 구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원제인 FeSO4 황산철입니다. 황산철용의 25ml를 H2SO4 산성에서 0.1노르말 K2Cr2O7로 산화시키는데 31.25ml가 소비되었다. 황산철용의 200ml 0.05노르말 용액을 만들 때 가해주는 물의 양은, 자, 이 문제는 거의 출제가 자주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답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패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답만 한 번씩 보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어미온 계면 활성제의 실험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어미온 계면 활성제는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첫 번째,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두 번째는 연소 그름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나요?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8번 문제입니다. 자, 68번에 보시게 되면 자, NO3- 질산성 질소죠. 질산성 질소 0.1mg N/L. 그러니까 질산성 질소인데 질소의 농도가 0.1mg/L랍니다. 자, 표준 원액을 만들려고 한다. KNO3 몇 mg을 달아서 정류수에 녹여서 1L로 제조해야 되느냐고 그래요. KNO3의 분자량은 101.1입니다. 그러면 KNO3에 우리가 NO3-N을 B를 넣어요. 근데 여기서는 N을 기준을 합니다. 따라서 KNO3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101.1g. 그리고 NO3N의 원자량은 14g이죠. 왜 여기서 N을 기준을 하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소의 농도가 0.1mg/L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소의 농도에 0.1mg/L을 대입을 해서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KNO3의 값이 0.72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수가 20ml를 취해서 산성 과망간성 칼륨법으로 분석하였더니 0.005몰 KMnO4 용액의 적정량이 4ml였다. 이 폐수의 COD 값은 공시형 값은 0ml, 0.005몰의 KMnO4 용액의 팩터는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COD의 농도를 계산을 하는데 두 개의 값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료를 측정했을 때 사용되는 값, 하나는 바탕시험을 이제 시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바탕시험을 측정했을 때 들어가는 값. 그래서 B-A, 시료를 측정했을 때 측정되는 양, 큰 값이 B, 바탕시험을 A로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팩터 곱하기 0.2 나누기 시료량을 리터로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라는 값이 지금 얼마냐면 4ml, 공시험, 바탕시험이죠, 0.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시면 돼요. 이렇게 대입하고 지금 우리가 팩터는 1.00 그리고 곱하기 0.2 나누기 시료량이 얼마냐면 폐수가 20ml예요. 그래서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40mg/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OD의 농도를 계산하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COD 농도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시험에서.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번. 정확히 취하여라고 하는 것은 규정한 양의 액체를 무엇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이냐고 그랬어요. 자, 정확하게 취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액체를 취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럼 액체를 취했을 때 공정시험 기준에 정해져 있는 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부피 피펫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
부피 피펫이라는 것은 눈금이 새겨져 있는 피펫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1번 노말핵산 추출 물질의 정량 한계는, 자, 노말핵산 추출 물질의 정량 한계가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용존산소와 더불어서 얼마죠? 0.5mg/L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분석용 시료 채취 시의 유의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시료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는다고 그랬어요. 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채취하는 시료로 3회 이상 씻습니다. 그리고 유류 또는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면서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답은 용존가스나 환원성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유리 및 수소이온 농도 등은 공기와 접촉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시료는 시료 용기에 어떻게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빨리 닫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료 채취량은 보통 3리터에서 5리터 정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오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니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3번 문제를 보시면 부유물질 측정 시 간섭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정발 잔류물이 1000mg/L 이상인 경우에 해수, 공장 폐수 등은 특별히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 높은 부유물질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답은 5mm 금속망을 통과시킨 큰 입자들은 부유물질 측정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금속망의 사이즈를 얼마짜리를 써죠? 2mm 사이즈를 사용해요. 그래서 직경이 2mm짜리 금속망을 사용해서 그 금속망을 통과한 것들만 분석하죠.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mm 금속망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철 또는 칼슘이 높은 시료는 금속 침전이 발생하며 부유물질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번이 유지 및 혼합되지 않은 유기물도 여과지에 남아서 부유물질의 측정값을 높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시면 알킬수원 화합물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따라서 정량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알킬수원을 우리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중금속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는 게 알킬수원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알킬수원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다. 자, 검출기가 나오겠죠? 전자포획형 검출기 ECD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추출 용매로는 벤젠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운반기체로는 99.999% 이상의 질소나 헬륨을 사용하죠. 자,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5가 아니고 0.0005mg/L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하는 크롬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갈로에 옳은 것은, 자, 삼가크롬이 있습니다. 삼가크롬을 뭐를 적용시켜서 육가크롬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삼가가 육가가 됐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산화가 됐죠. 그러면 산화가 됐으니까 뭐를 주입해야 되죠? 산화제를 주입해야 돼. 그럼 가장 대표적인 산화제가 뭐예요? 과망간산 칼륨. 다시 말해서 KMnO4가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자, 그리고 산성 용액에서 다이페닐 카바자이드와 반응해서 생성되는 니온의 착화합물의 흑광도를 측정한다. 여기서 착화합물이라는 게 발색되는 색깔이죠. 발색되는 색깔은 적자색. 자,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과 적자색이 정답. 자, 팁에 설명을 했어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산화제는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해서 삼가크롬을 육가크롬으로 산화를 시켜요. 자, 그리고 발색되는 색깔은 적자색, 그리고 측정 파장은 540나노미터라는 것.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지 어떻게 시험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을 현미경 개수법으로 측정할 때 저배율 방법, 다시 말해서 200배율 이하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세지기 러프트 챔버는 조작이 어려우나 재현성이 높아서 중배율 이상에서도 관찰이 용이하여 미소플랑크톤의 검경에 적절하다. 여기서 미소플랑크톤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플랑크톤이죠. 자, 설명을 보시게 되면,
자, 세제기 러프터 챔버 같은 경우에서는 조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조작이 상당히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재현성도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중배율 이상에서는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소플랑크톤의 관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나번에 시료를 챔버에 채울 때 피펫은 입구가 넓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답은 개수시 스트립을 이용할 경우에 양쪽 경계면에 걸린 개체는 하나의 경계면에 대해서만 개수한다. 답은 개수시의 격자의 경우에 격자 경계면에 걸린 개체는 4면 중 2면에 걸린 개체 수는 개수하고 나머지 2면에 들어온 개체는 개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가번. 자, 이렇게 설명이 정확한 것들은 항상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을 잘 기억을 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77번. 자외선 가시선 확광 광도계의 구성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가장 먼저 뭐가 있죠? 광원부, 그리고 파장 선택부, 시료부, 척광부 순서죠. 가번이 정답. 그리고 78번. 식업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는, 자, 이물질이에요. 자, 이물질이면 뭐가 되는 거죠? 밀폐 용기. 자, 밀봉 용기의 미, 뭐 하고 기억하죠? 미생물의 미. 자, 그리고 기밀 용기의 기, 공기의 기.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차광 용기, 빛. 그래서 구별하시면 되죠. 그 다음 79번. 시료 보존 시에 반드시 유리병을 사용해야 되는 특정 항목이 아닌 것은, 반드시 유리 용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노말 핵산 추출 물질, 그리고 유기인, 그리고 PCB, 또 뭐가 있느냐면 페놀유. 얘들은 반드시 유리 용기만 써야 돼. 대신에 어미온 계면활성제는 유리제와 폴리에틸렌제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0번에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리 비법으로 유기인계 농약 성분인 다이아지논을 측정했을 때 사용되는 검출기는 불꽃 광도 검출기라고 해서 FPD라고 합니다.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규정을 위반해서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에게 우리가 벌칙 기준은 뭐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벌금은 형사상 처분이죠.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은 대통령이 정한다가 아니고 누가 정하느냐면, 자, 여기 보시면 환경부령이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번 시도 또는 대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역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내용이 시도 또는 대도시는 지역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곤란하다고 인정됐을 때 시도지사가 배출 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특별 대책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도 안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은 조례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답번이 정답. 그래서 그만큼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83번.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오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지역을 보는 거죠. 자, 취수시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수질 보전을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도법 제7조 2, 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제한지역, 그리고 수질 보전을 위해서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하류지역이 아니고 뭐예요? 상류지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래서 83번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84번. 사업장별 부가계수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일종 사업장 중에서 10,000미터의 삼성 이상은 얼마의 값을 가지죠? 1.8.
그 다음에 2종 사업장은 1.3, 3종 사업장은 1.2, 4종 사업장은 라번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85번에 보면 중점관리 저수지의 지정 기준은 총 저수량의 얼마죠? 단위는 일단 미터의 삼성이죠. 값은 얼마죠? 1천만 세제곱미터. 그죠? 따라서 1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라번이 정답.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8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면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 이 물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용수의 목적. 그리고 오염원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오염원 현황. 그 다음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그리고 계절별 낚시 인구의 현황. 라번, 계절별 낚시 인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카본의 살균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이니까 바로 답이네요. 반면에 접촉조나 안정조, 폭기시설은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점오염원 중에서 장치형 시설이 아닌 것은, 자, 장치형 시설과 자연형 시설 꼭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풀이에 나와 있는 자연형과 장치형 시설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생물화학적 처리형 시설, 엉집 침전 처리형 시설, 소용돌이형 시설, 침투형 시설. 침투형 시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자연형 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의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에요. 얼마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거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90번 문제를 보시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자, 국가 물환경 관리의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10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죠. 대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마다.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당해 배출부과금 부과 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당해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 부과의 감면율은,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기준치야를 맞췄을 때부터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가번에 보면 6개월 이상 1년 이내 100분의 20입니다. 그리고 나번에 1년 이상 2년 이내 100분의 30, 다번에 2년 이상 3년 이내 100분의 40, 그리고 3년 이상은 100분의 50의 감경률을 두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나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간별로 감경률 꼭 기억을 해야 돼. 감면율. 자, 그리고 92번 청정지역에서 일일 폐수 배출량이 100m의 삼성 이하로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배출오염 기준 중에서 생물화학적 산수 요구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반드시 맞추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여기는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BOD와 그리고 부유물질 SS는 동일한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자, 먼저 BS는, 자, 외울 때, 자, BS는 4, 8, 12, 30이고, 자, TOC는 3, 5, 7.5, 2.5 미만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을 곱하면 청정, 가, 나, 특례 지역 순서대로 값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들 이상인 경우라고 하면, 자, 똑같이, 자,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똑같으니까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 부유물질이 SD죠. SS. 그래서 BS는
36832고 TOC는 2.5, 4, 5, 2.5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이 내용만 기억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93번.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첨부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풀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가번에 보시면 유역 환경의 조사, 분석 자료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번 오염원의 자연정감에 관한 분석 자료. 자, 자연정감에 의한 분석 자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답은 오염총량관리의 계획 목표에 관한 자료. 자, 여기서 계획 목표에 관한 자료는 없어요. 그 다음 오염 무활용의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한 자료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풀이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9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권형 물환경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간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은 그랬어요. 여기서는 주무부 장관이 들어가는 거죠. 자, 중권이기 때문에 누가 들은 거죠? 지방환경관세장입니다. 지방환경관세장. 그리고 중권역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니은에게 통보합니다. 누구에게 통보하죠? 관계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5번에 보시게 되면 과징금에 관한 내용으로서 간로에 옳은 것은, 환경부 장관은 폐수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매출액에 간로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를 곱하는 거죠? 100분의 5를 곱한. 그러니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 업무 보고 사항의 업무 내용 중에서 보고 횟수가 연 1회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환경기술인의 자격별, 업종별 현황 연 1회입니다. 자, 그리고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의 현황은 수시죠. 그리고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는 연 2회입니다. 자, 그리고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은 연 4회예요. 자, 정답은 연 1회이기 때문에 가번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수시, 연 1회, 연 2회, 연 4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서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연 2회가 가장 많으니까 연 2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암기를 하면 연 2회는 자동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답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97번. 폐수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폐수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에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권이 되는 거지 기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되니까 나번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기간에는 관계없어요.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98번. 오염 총량 초과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부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되느냐? 자, 납부 통지입니다. 자, 납부 통지는 60일.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9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4종 또는 5종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배출되면 몇 종에 해당하는 기술인이죠? 3종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다음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서는 폐수 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자, 그리고 라벨에 보시면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고. 자, 그리고 10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에 화천의 생활환경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 항목은 돼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상당히 기준 항목이 많아요. 그죠? 자,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그리고 총 유기질소 TOC, 부유물질 SS, 그리고 용존 산소량 DO, 총인 TP, 총대장균균, 분홍성 대장균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죠? TN, 총질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